많은 전문가들이 50년에서 100년 후에는 컴퓨터 기술이 현재의 수백만 배 수준으로 진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버추얼 리얼리티, 즉 가상현실은 이제 현실로 다가왔고, 그곳의 주민들은 지성을 갖게 된 한편 자신들이 코드로 구성된 시뮬레이터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은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가설상으로는 우리 모두 한 컴퓨터 게임의 등장인물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가설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2003년입니다. 철학자인 닉 보스트롬은 만약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 다수 존재한다면 이들 문명에서는 복수의 우주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시뮬레이션의 하나에 살고 있는 주민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했죠. 2016년 여름,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버추얼 리얼리티가 아닐 가능성이 100만 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즉, 우리가 영화 매트릭스 같은 가상현실의 주민이라는 것을 거의 100%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수의 여러 가설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 세상이 버추얼 리얼리티라는 것에 대한 증명에 대해 함께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컴퓨터 게임에서 버추얼 리얼리티가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게임 GTA5에 등장하는 거리의 골목에서는 차량과 사람이 길을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퉁이를 돌아 다른 거리로 나오면 거기에도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반복에 의해 플레이어는 이 마을의 다른 거리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플레이어가 필드에 등장할 때까지 해당 필드는 빈 공간이 펼쳐져 있을 뿐입니다. 플레이어가 필드에 등장하는 순간에 거리를 오가는 사람과 차, 동물 등이 나타나는 것이죠. 지금 보급되고 있는 게임은 이렇게 컴퓨터의 부하를 줄이기 위한 원리를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GTA5의 거리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볼까요? 무수한 거리를 자동차가 왕래하는 모습이 한꺼번에 보입니다. 이 정도까지의 자동차를 등장시키려면 엄청난 용량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용량을 아끼기 위해 멀리서 모이는 차량의 움직임은 단순화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차들을 노리고 로켓을 발사시켰다고 해볼게요. 로켓이 떨어지고 폭발해도 차는 끄떡없이 계속 달려갑니다. 플레이어가 더 가까이 다가가 거리 한 곳에 들어가고 나서야 자동차에 입력된 프로그램이 가동되어 폭발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이 이번 이야기의 중요한 프롤로그였습니다. 그럼 이제 매트릭스 세계의 제1증명에 들어가 볼게요. 우선 양자역학의 이중슬릿 실험에 대해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이중슬릿 실험이 다른 어떤 실험보다도 많이 반복되어 온 이유는 지금까지의 물리학의 상식을 뒤집는 실험 결과 때문인데, 이는 많은 과학자들을 양자역학의 연구에 끌어들였습니다. 이중슬릿 실험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분자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하나의 슬릿이 있는 칸막이를 향해 무수히 작은 구체를 발사시켰다고 한다면 칸막이 건너편에 있는 패널판에는 하나의 세로선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의 슬릿을 더해 두 개가 되면 칸막이 너머의 패널판에는 두 개의 선이 나타나겠죠. 다음은 파동을 이용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단일 슬릿을 통과한 파동은 강한 힘으로 패널판에 부딪히게 됩니다. 패널판에 남은 뚜렷한 선은 단단한 구체를 사용한 최초의 실험 결과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두 번째 슬릿을 더하면 결과는 조금 달라지죠.
어떤 파동의 끝이 다른 파동의 끝에 닿으면 파동이 서로를 밀어내면서 패널판에는 몇 개의 줄무늬로 구성된 간선무늬가 나타납니다. 두 개의 파동이 서로 겹치는 곳은 가장 선명한 줄무늬가 되는 한편 파동이 부딪혀 밀려난 곳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즉, 구체를 사용한 경우엔 두 개의 세로선이 패널에 나타나지만 파동을 사용한 경우엔 간선무늬가 나타난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번에는 에너지 양자를 사용한 경우의 실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양자 중 하나인 광자는 아주 작은 빛의 입자입니다. 만약 광자를 한 개의 슬릿을 향해 발사하면 처음에 구체를 사용한 실험과 마찬가지로 단일의 세로선이 나타납니다. 그럼 슬릿을 두 개로 하면 동일하게 두 개의 선이 나타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파동을 사용한 실험과 같이 간선무늬가 생깁니다. 이는 정말이지 이상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현상인데요. 이후 학자들은 이런 기묘한 현상이 광자뿐만 아니라 전자나 양자 등 다른 원자에 의해서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간선무늬는 양자가 서로 부딪히면서 여러 방향으로 튄 결과로 생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물리학자들은 양자를 한 개씩 발사시켜 봤지만 패널판에는 역시 동일한 간선무늬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물리학의 상식에 반하는 결과였고 많은 이들의 골치를 썩였습니다. 양자가 두 개로 분열하여 두 개의 슬릿을 통과하고 다시 서로 부딪혔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는데 이는 완전히 상식을 벗어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실제로 양자가 어느 슬릿을 통과하는지 측정하기 위해 특별한 검출 장치를 하나의 슬릿 옆에 붙여놓고 다시 전자를 발사해 보았는데 그마저 과학자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이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자가 간선무늬가 아닌 최초의 작은 구체를 사용한 실험 때처럼 두 개의 세로선을 그렸던 것입니다. 검출 장치에서는 전자가 두 개의 슬릿이 아닌 단일 슬릿만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출 장치의 존재가 전자의 움직임에 영향을 준 것일까요? 전자는 자신이 마치 과학자들에게 관찰된다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그 행동을 바꾼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어떤 것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맞습니다. 마치 컴퓨터 게임에 나오는 저차의 프로그램 같죠. 우리 세계는 강력한 컴퓨터에 의해 가동되면서 태어났고 그곳에서는 원자 하나하나마다 공간에서의 움직임을 항상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찰자의 눈이 떨어진 곳에 있는 경우에는 컴퓨터의 부하를 줄이기 위해 간략화한 간선무늬가 출현하지만 한 가지 특정된 양자에 관찰자가 주목하기 시작하면 게임에 나오는 저 자동차 프로그램처럼 양자 프로그램이 가동하여 관찰자는 버추얼 리얼리티를 현실 세계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점 역시 비디오 게임의 시스템과 비슷합니다. 이 가설이 그 당시 거론되지 않았던 이유는 과학자가 이중 슬릿 실험의 검증을 실시했던 100년 전에는 애초에 비디오 게임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때문에 당시의 물리학자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가상현실이라는 설을 내세우는 대신 몇 개의 다른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1927년 코펜하겐에서 고안된 가설로 과학자 닐스 보어와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양자가 입자와 파도의 양면성을 갖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가설로 인해 전자를 관찰하는 실험을 위해 사용된 검출 장치에 의해 전자의 파동성의 변화가 생기고 전자는 단순한 입자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다시 말해 입자 관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관찰자가 아닌 검출 장치였던 것입니다. 이 양자론을 주장했던 곳이 코펜하겐이었기 때문에 이는 코펜하겐 해석이라 이름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코펜하겐 해석과 매트릭스설은 모순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해석을 바탕으로 매트릭스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광자 프로그램은 파도처럼 네트워크에 퍼지고 그 이후 파동의 교차점으로 인한 부하가 허용량을 넘을 때 리셋되어 입자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코펜하겐 해석의 양자 파동성과 그 파동의 수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자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볼지를 놓고 전 세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2006년에 과학기술의 진보에 의해 새로운 버전의 이중 슬릿 실험인 지연 선택 실험이 진행되며 슬릿을 통과한 양자가 패널에 부딪히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패널 앞에 서서 눈을 감고 있습니다. 파도의 형상을 한 한 양자가 슬릿을 통과하여 패널에 부딪히기 직전에 여러분이 눈을 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놀라운 현상을 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눈을 뜬 그 순간 전자는 전자총에서 발사되기 직전의 상태와 같은 입자 상태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마치 시간을 넘어 과거를 거슬러 올라간 것처럼 통과한 것은 이중 슬릿이 아닌 단일 슬릿이며 원래부터 파동성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이상한 현상에는 인지를 뛰어넘는 난해한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네요. 아직 여러분들께 소개할 다른 증거들도 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제에 관심이 가신다면 좋아요 버튼과 코멘트로 알려주시길 바랄게요. 가장 흥미로운 부분에 대해서도 이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날씨도 좋은데 산책은 어떠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